This is South Korean military hardware at its finest. Go. Yeah. After 60 years of tensions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50 has helped pave the way to creating the ultimate deterrent against war. South Korea hopes that with this fighter jet, its hostile neighbour to the north will finally know its place. Realism.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보잉의 T-7 훈련기를 바라보는 미 공군 관계자들의 심정이 딱 이럴 것입니다. 미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하이의 T-50을 제치고 수주를 따낸 보잉 T-7은 현재 지속적으로 갖가지 결함들이 발생하여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T-50이 앞으로 남은 추가 도입 사업에서 확고한 우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공군과 해군의 잠재적인 도입 수량은 대략 600대 정도로 만약 하이가 이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한국 항공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항공 역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 미 항공 매체 에어앤드 스페이스 포스는 USAF의 새로운 T-7 트레이너가 2년 이상 생산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T-7이 또 한 번 개발 지연 소식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매체는 T-7 레드호크 고등훈련기는 보잉사가 2018년 최초 계약을 따낸 이후 8년 뒤인 2026년에나 초기 생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엔 사출 좌석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밝혀졌다고 하였습니다. 공군 관계자들은 자체적인 시험 결과 보잉의 탈출 시스템이 낙하산 개방 시 위험한 감속 상태를 보여 조종사의 헬멧이 벗겨지면서 뇌진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초 예정대로라면 2023년에 첫 5대의 생산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아직도 개발조차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TOC-A로 선택했으면 서로 얼마나 좋아. 사실 사출 좌석 문제로 개발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 에어포스 타임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출 좌석 시스템 통합의 문제로 2024년까지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2026년으로 연기한 것이죠. 아무리 봐도 노답인데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2년 6월 미 공군에 따르면 T-7은 결함의 신속한 해결 불가능성, 하청업체의 초기 설계 지연, 공기역학 불안전성 발견 사건, 탈출 시스템 인증 지연 및 공급업체 중요 부품 부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T-7의 대표적인 결함으로 꼽혔던 것은 바로 윙락 형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올해 2월 23일 보잉 측에서 고바등각 테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팀장급을 급하게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보잉은 신기술 접목한다고 풍동시험 인력들 전부 권고사직하더니만 이제 와서 팀장급 부르고 있는 현실이죠. 윙락 현상은 기체 비행이 어려울 정도의 큰 결함인데요. 고바등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롤 특성으로 종방향 기체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전투기 양쪽 날개에 비대칭적으로 유동방리가 일어나 제어 불가능한 횡방향 움직임을 야기하여 사실상 조종이 불가능해지죠. 특히 보잉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전투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만약 윙락이 발생했다면 이는 대대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보잉 T-7이 겪고 있는 문제는 DA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주를 따내기 위한 무리한 저가 공세와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작업 방법을 시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잉은 미국 정부가 추산한 예상 총 사업비 163억 달러의 약 56%밖에 안 되는 92억 달러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TOC-A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카이의 한 관계자는 이 가격으론 도저히 미국이 요구하는 훈련기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고 있죠. 당시 이러한 우려에 보잉은 디지털 전체 모형 제작,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3D 프린팅, 3차원 CAD, 컴퓨터 형상 관리 등 신기술을 대량으로 적용해 풍동시험이나 시제기 제작 기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TOC-B 폴더폰이라면 T-7은 스마트폰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알고 보니 샤오미. 특히 미국 군사 매체 밀리터리 팩토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T-7의 공허 중량이 3.25톤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7과 TOC-B 크기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GE의 F414 엔진이 동일하게 사용되는데도 TOC-B의 공허 중량 6.454톤의 절반에 해당한 것이죠. 가벼우면 좋지 문제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처럼 극도로 가벼운 훈련용 전투기는 고등전술 훈련기나 경공격기 등 보다 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마치 T-38을 재설계해 F-5 전투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대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잉 측은 현재까지도 상세 재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훈련기의 스펙을 마치 B2와 같은 극비개발 전략무기의 은폐 이상으로 감추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남아있는 미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은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OC-B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10월 12일 미 공군은 T-7A가 확정된 TX 프로그램과 별개로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 ATT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등훈련기를 넘어선 고등전술훈련기 사업과 공군용 가상적기를 합친 사업으로 무려 400대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이죠. 특히 T-7A가 수주한 APT는 미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임간 전에 비행조종 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기본 훈련기라면 ATT는 임간 이후 전술항공기 주특기 과정에서 전술 입문 과정을 중점으로 하는 전투임무 특화 조종 훈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T에 비해 ATT가 더 높은 임무 장비 탑재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T-7A로는 요구들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에 반해 T-50은 애초에 경공격기를 목적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ATT의 요구 조건을 아주 손쉽게 최소한의 개량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이 차기 사업을 굳이 경쟁 입찰로 바꿨다는 것은 T-7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등훈련기와 고등전술 훈련기는 같은 기종에서 파생된 모델을 도입하여 정비성이나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때문이죠. 카이가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군의 수주 사업은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ATT, 미해군 전술대체 항공기 사업 TSA, 그리고 미해병 신규 훈련기 사업 UJTS 등 향후 40년 카이의 먹거리가 저 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군의 추세는 더욱 첨단화된 전투기 도입을 추구하고 있기에 훈련기 역시 고사양의 항공 장비를 탑재한 기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T-50 계열 항공기들은 당초 개발 당시 훈련기라고는 볼 수 없는 높은 사양으로 만들어졌는데 당대 고등훈련기 전술 입문기 중 최고 성능을 지녀 세계 방위산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CNN 역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기를 만들었다며 현지 기자가 직접 방문해 탑승을 극찬한 적도 있었죠. This is South Korean military hardware at its finest. It's called the T-50, a training fighter jet that's creating the country's next generation of Top Guns. CNN was given rare access to the supersonic jet, and I was allowed to be co-pilot. The only problem, I blacked out twice during the training as a result of extreme G-forces, a physical force on the body from acceleration or gravity. We have trained how to press, and we're ready, but no problem. We will today is maybe you no blackout. Yeah. Let's hope so. With my pilot's reassuring words, I was sent to the equipment room. This is the anti-G suit. So hopefully it will stop the blood rushing from my head. Then it was out to the hangar, where I was strapped into the back of a $25 million fighter jet. I'm ready. With the control tower's permission, we were up and away. Korean Aerospace Industries have developed these fighter jets with American defense contractor Lockheed Martin. While their key purpose is to protect South Korea's security, they're also being produced for export. The Indonesian Air Force has already purchased 16 jets. It's good, very good, fantastic.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interested in buying them. We are currently flying at 13,000 feet, which puts us well above the clouds, but we are going to climb to 24,000 feet and reach speeds of up to 800 kilometers an hour. It truly is amazing. With the sightseeing out of the way, it was time for some maneuvers. Stand by. This time we will 5G force. Okay. Ready. Okay, how about that? Yeah, You feel good? feel great. Wow. That's intense. We did the B-roll, the loop, the Cuban 8. Followed by the famous Immelman turn. Go! Yeah. Oh, Okay. oh my God. Are you okay? Yeah. Then the split S and vertical demo. Upside down. Upside down. Woo! It feels like someone is sucking the air out of you. It is so intense. If I look like I'm in pain, it's because I am. There is so much pressure on your body, Yeah. and you have to clench your body so tight so that you don't pass out. Maneuvers these fighter pilots practice on a daily basis, preparing for combat.
After 60 years of tensions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50 has helped pave the way to creating the ultimate deterrent against war. South Korea hopes that with this fighter jet, its hostile neighbour to the north will finally know its place. And with these pilots protecting the skies, this country is certainly in safe hands. Anna Corin, CNN, Gwangju, South Korea. T-50이 개발되고 있을 당시 세계의 훈련기 시장은 이탈리아 M346이나 영국 호크 128 등이 주류였는데 최대 속도가 각각 마하 0.95와 마하 0.88로 그저 비행기 수를 연마하기 위함일 뿐 실제 전투기 속도인 초음속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T-50은 전투기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마하 1.5 초음속 돌파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훈련기였습니다. T-50은 그 당시 파격적이었던 플라이바이와이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데이터 링크 등 다양한 센서와 첨단 전체 장비들을 갖춰 훈련용으로 쓰기에는 과하고 전투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애매하다는 평가도 받곤 했는데 한 미국 항공 전문가는 좋은 기체의 힘은 틀림없으나 수출은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러나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고성능 장비를 탑재한 훈련기이기에 첨단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현재 서방 국가에서 5, 6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에 적합한 기종은 사실상 T-50 계열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조종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중국 공군은 연간 2,000명 이상의 조종사를 양성하면서 심지어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직 조종사들을 거금을 주고 군대로 편입시키고 있어 미국 역시 신규 조종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전략가인 존 보이드 대령의 말처럼 결국 좋은 기체가 좋은 조종사를 만든다고 하였듯 그동안 보잉 살리기에만 급급했던 미군은 그 새로운 요구에 따라 이제 불안한 T-7 대신 검증된 T-50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카이가 T-50 100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6일 이집트의 공군 조종사가 수단의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RSF에게 붙잡히면서 자국의 미그-29M 한 대가 폭파당하고 다른 한 대는 노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매체 더워존에 따르면 위성사진 확인 결과 미그-29M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RSF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이미 노획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매체는 이집트의 미그-29는 미그-35와 거의 유사한 최신형이고 현대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RSF의 대공 미사일에 폭파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이집트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 미숙의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집트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지에서 각종 전투기들을 구입하여 왔고 이로 인한 통합 운용의 어려움 및 파일럿들의 조종 미숙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권 매체 미들이스트 아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미그-29 수호이 35와 미국의 F-16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중국의 K-8 카라쿠룸 등 음속 제트기만 해도 6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력과 시간이 한정적인 조종사들이 무려 6개에 달하는 각종 전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이러한 훈련 부족 문제는 조종사의 자질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이집트 군 내부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로의 전환과 그에 맞는 훈련기 전량 교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카이가 추진 중인 T-50의 수출이 이번 사건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거죠. 약 1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입니다. 그러나 눈치 없게도 중국은 이집트가 K-8 카라코름 훈련기 118대를 도입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에도 자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한번 중국산 맛보더니 두 번 다시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데요. K-8 카라쿠름이 희대의 결함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K-8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엔진 시동 멈춤, 주익 부식, 이륙 실패, 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집트에서도 역시 2019년 K-8 추락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에서 마지막 120번째 K-8을 도입한 시기가 2010년으로 일반적인 전투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면 도입 완료 시기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겨우 13년 만에 전량 교체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만 봐도 이집트의 중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바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고 이후로도 2022년 베네수엘라 공군이 운용하던 K-8의 추락 그리고 2023년 볼리비아에서까지 K-8이 추락하자 이집트는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무슨 전투기가 추락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떨어져. 역시 중국산 전투기는 타는 건 자유지만 내리는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갑자기 생뚱맞게 중국을 또 까냐 하실 수 있는데 중국이라 까는 게 아니라 까고 보니 중국인 것입니다. 오늘도 증명됐다. 까보중. 오늘의 한 줄 평. 리얼리즘은 잘 가다가 꼭 끝날 때쯤 중국 까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국인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